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과 함께 100세까지 빛나는 여정에 함께할 맥스킴입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비타민C가 왜 우리 몸에 필요한가에 대한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물이자 함께할 가치 있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로서 함께 이 영상으로서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얻어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직접 생성하지 못하고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유전자 변이로 인해 비타민C를 생성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학문적 사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인은 외부에서 비타민C를 섭취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비타민 B와 비타민 C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타민 B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며 소량만 필요한 반면 비타민 C는 몸이 직접 생성하지 못하므로 피부에서 충분한 양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비타민 B와 C는 다른 섭취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B의 경우 음식을 통해 다양한 비타민 B 그룹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적습니다. 반면 비타민 C의 경우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며 그 양은 몸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은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해 다양한 비타민 및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비타민 및 미네랄은 몸이 다양한 기능에 기여하므로 올바른 영양 섭취는 전체적인 건강과 웰빙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는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공급되는 물질로 소량만 필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음식의 대사와 관련된 기능에 기여하며 적절한 섭취량은 mg 단위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일반적으로 식이 조절로 통해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용이하며 과다 섭취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직접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외부에서 충분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비타민C를 충분한 양으로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궤열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됩니다. 궤열병은 혈관이 파괴되는 심각한 질병으로 비타민C의 부족으로 인한 혈관이 아물지 않아 상처가 지속적으로 피를 흘리게 됩니다. 피가 나오는 부분은 감염이 생겨 고름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타민C의 중요성과 현대인들이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비타민 및 미네랄 섭취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현대인은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여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암을 예방하며 뇌 세포를 보호하고 활성산소를 제어하여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의 섭취가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는 주장은 이에 더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파악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질환이 예방 가능한 수단 중 하나로 비타민C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는 주장은 비타민C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비타민C의 부작용으로 결석이나 위험을 거론하는데 이는 올바른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산성일 수 있어 소화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적절한 복용 방법을 지키면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중간에 적절한 양을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어 속쓰림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 복용은 위장의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하여 위장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면 속쓰림이나 다양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많은 사용자들이 밥의 맛이 향상되고 배고픔을 느끼며 위장 상태의 개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복용하면서 적응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C를 처음 먹어보는 분들은 서서히 용량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며 초기에는 1g 정도의 식사 중간에 섭취하고 이를 천천히 늘려가면서 위장에 튼튼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을 통해서 속이 탈이 나는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용은 일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과거에 결석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심장 결석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 분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를 복용하기 전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의 복용은 위장의 발암물질 생성 억제와 위장 건강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복용법을 따르면 속쓰림이나 다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밥의 맛이 좋아지고 배고프다는 감정을 느끼며 위장 상태의 개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복용하는 과정에서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은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은 서서히 용량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속이 탈이 나는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며 심장 결석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타민C를 복용하기 전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의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 복용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복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대사 과정에서 수산을 생성하여 수산화칼슘이라는 돌 형성에 기여한다고 학문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 생긴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담도에 생기는 담석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로 결석과 담석은 각각 다른 원인과 특성을 가진 별개의 질병으로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로 결석과 담석은 발생 원인과 특성이 다르며 담석은 담도에 발생하는 것이며 요로 결석은 소변으로 나가지 못하고 크기가 계속 커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요로 결석에 걸린 경우 그 빈도가 높아지면 여름철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 B, 콤플렉스나 마그네슘 제품을 병행하여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C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복용 시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정보로 보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인정받을 만큼 중요한 영양소이며 어떤 형태의 비타민C를 선택할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데 특히 가루약을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루약은 외국에서 수입한 순수한 비타민C를 최소한의 성분으로 제작되어 순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그러나 가루를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정제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어린이용 제품은 맛을 개선하여 어린이들이 먹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비타민C를 복용할 때는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제품이든 자신에게 편리하고 맞는 제품을 찾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비타민C를 독자적으로 복용하고 다른 영양소는 종합 비타민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비타민C의 형태에 따라 섭취할 때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렌지를 먹을 때는 가능하면 천연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타민C를 알약 형태로 복용하려면 케미컬 프로세싱이 필요하므로 천연이라는 용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천연물 유래 비타민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오렌지에서 비타민C를 축출하여 제품을 만들 때 케미컬 프로세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타민C 제품을 선택할 때 천연물 유래 여부와 제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곡물을 발효시켜 만들어진 생합성 제품으로 우리 몸에서는 미생물이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포도당이 비타민C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자연 과정을 통해 생산된 비타민C가 마치 석유 제품에서 축출한 것처럼 보도되는 일부 회사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비타민C 제품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섭취에 안전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경쟁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오며 이로 인해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습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노화를 가속화하고 병적 노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더 현명한 습관을 채택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습관은 장수와 건강을 위해 중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동력이 됩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빨간색의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더 많은 소식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